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선 인터뷰 들으시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이제 모병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대에 부적합한 사람들까지 다 지금 징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문제 생기는 거 이런 의견들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청취자들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남자들을 다 군에 데리고 가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를 할 것인지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현실적이지 않다. 너무 이상으로 아니냐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아서 오늘 저희가 2부에서 그 토론을 네. 잠깐 합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좀 생각을 정리해 보시죠. 그나저나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이 영화 도가니가 개봉된 이후에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꽤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예.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을 상습폭행하고 임금과 수당을 빼돌린 이른바 서울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강원과 복피아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발생한 거는 그러니까 좀 몇 달 된 거고 이제 수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거죠? 네, 맞아요. 예. 실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제가 됐고요.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실태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저는 이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불황아가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것만 빼고 실제로 이뤄졌던 행위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어떤 식이었어요? 검찰에 구속된 인강원의 실제 운영자와 이 운영자와 자매 사이인 재활교사가 15년 동안 저지른 인권유린 행위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세탁 공장을 운영을 했거든요. 예.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러면 임금을 줘야 하잖아요. 줘야죠. 근데 그 임금을 자기 마음대로 찾아서 금으로 바꿔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러면 이제 돈을 추적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네요. 서울시가 장애수당을 또 주게 되잖아요. 장애인들한테는. 이 직원들의 그 돈을 해외여행 경비로 쓰고 세탁공장 직원을 교사인 것처럼 꾸며서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고요. 그걸 다시 임금으로 나중에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999년부터 챙긴 돈이 무려 14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14억 원이요? 네. 돈 문제 그렇고 폭행도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언니가 되는데요. 언니가 돈을 빼돌리는데 혈안이 돼 있었다면 그 여동생인 재활교사는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재활교사가 여동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다 나이도 많아요, 사실은. 예. 60대, 50대 후반 이런데요. 장애인들을 아주 수시로 때렸습니다. 이 장애인을 쇠자로 때렸는데요. 쇠로 된 자. 자. 예. 30대 정도를 때리고 나면 이마에 피가 났다 그래요. 나겠죠. 그러면 간호사를 시켜서 밴드를 붙인 뒤에 또 한 20여 차례, 20여 대를 또 때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자기는 끔찍이 생겼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때릴 때 자기 손이 다칠까 봐 예. 흰 장갑을 끼고 또 그 위에 빨간 고무장갑까지 겹쳐서 끼고 때렸다고 합니다. 아휴, 이건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때린 이유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도와주려고 손을 잡았다 이런 거라고 하는데요. 손 잡았다고 때려요? 네네. 이 또 다른 교사는 코를 후빈다, 밥을 먹지 않는다,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한다, 이렇게 해서 지적장애인들의 허벅지를 발로 짓밟았는데요. 얼마나 세게 짓밟았는지 전치 4주에 고관절,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맞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를 못할 뿐이지. 네네, 이런 맞아요. 얘들이 수두룩한 거잖아요. 네. 14년 넘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까지 그럼 몰랐던 겁니까? 알았겠죠. 근데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됐던 건데요. 왜 그 이유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복피아 때문입니다. 복피아는 뭐예요? 이 모피아, 해피아, 철피아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복피아란 말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법인 그 자체가 마피아처럼 법인을 운영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 분야에도 해피아, 철피아란 말처럼 공무원 마피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하, 복지할 때 복피아군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이 마피아처럼 법인을 운영한다 이런 뜻은요. 아까 제가 형제복지원 말씀드렸잖아요. 형제복지원도 1960년대 법인을 설립해서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에 53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으로 법인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운영을 했다더라. 맞아요. 이게 확인이 됐고 이 박인건 이사장 부자가 18억 원을 횡령해서 이제 결국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54년 만에 사라졌거든요. 맞아요. 인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968년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인데요. 법인 산하에 인강원이라는 장애인 생활시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설이 송전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인권유린 행위로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외에도 주간보호시설, 인강원, 보호작업시설, 아까 제가 세탁하는 거 운영한다 했죠. 그 공장이 바로 또 인강원이라는 게 있고요. 예. 특수학교 법인인 서울인강학교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대기업 수준인데요. 서울시가 이사 7명 해임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예. 또 누구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어갈지. 이어갈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복피하러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복지 공무원들하고 또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형제복지원이 끔찍한 인권유린 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반세기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도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가 있었습니다. 드러난 게 있습니까 이번에? 부산시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예전이든 그 이후든 수천만 원을 준 경우도 있었다는 게 계좌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로비가 있었군요. 공무원 아들이 운영하는 곳에 공사를 발주해주고 심지어는 법인사나 요양시설에 원장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옷 벗고 나오면은 원장으로 시켜줘요. 그렇죠. 인강원은 어떨까요? 이게 지난해 10월부터 시끄러워졌는데요. 예. 외부로 이 사태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인강재단이 박모 전 서울시 장애인 복지과장을 원장에 임명했습니다. 아예 원장으로? 네. 예, 서울시 과장을. 예, 맞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보면요. 복피아를 아예 양성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이상 근무한 6급 이상 공무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사람은 장애인복지관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좋은 취지로. 좋은 취지로 만든 거죠. 살려서 가서 운영 잘하라는 그렇죠. 얘기였을 텐데 이걸 또 악용했군요. 네.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관계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공무원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복지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 막으려면 복피아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 속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강원 사건 수사 결과 보면서 오늘 생각해봤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